서울 종로구 북촌,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사이로 수려한 기와 지붕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곳에 김혜옥 할머니의 한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알리는데 헌신해온 할머니는 팔순을 훌쩍 넘긴 지금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북촌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지요. 젊은 시절 남다른 사업 수완으로 전통 건축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쌓았지만 할머니의 드넓은 한옥은 때때로 너무나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미혼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혈육이라 할 만한 존재는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벗 또한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의 일상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 보이지 않는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날이면 김혜옥 할머니의 마음은 유독 스산한 바람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바로 1993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반려견 다니를 잃어버린 날이자 할머니가 홀로 정한 다니의 제삿날이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몸을 단장한 할머니는 손수장을 봐와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릇하게 구운 황태포 한 조각, 달콤한 배 한 쪽,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 단출하지만 할머니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제사상이었습니다. 텅 빈 대청마루 한가운데 다니의 낡은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말없이 술잔을 올리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렸어요. 다니야, 잘 지내고 있느냐? 이 할미는 아직도 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구나. 내가 떠나던 그날 이 할미가 조금만 더 널 꽉 잡았더라면.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할머니의 독백은 적막한 한옥에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니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애완견 이상의 존재였어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받던 유일한 말벗이자 팍팍한 세상살이에 온기를 더해주던 작은 태양과도 같았지요. 그런 다니를 허망하게 잃어버린 후 할머니의 삶의 한 조각은 영원히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다니가 쓰던 물건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매년 이렇게 다니의 제사를 지내며 텅 빈 마음을 달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는 그렇게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다니의 제삿날이 며칠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인왕산의 능선을 바라보던 김혜옥 할머니에게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웃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작은 강아지 몽실이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이웃이 안쓰럽기도 하고 몽실이가 평소 다니와 닮은 구석이 있어 내심 마음이 쓰였던 터라 할머니는 직접 병문안이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걱정 말아요. 요즘 동물병원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금방 나을게요. 할머니는 이웃을 위로하며 평소 잘 입지 않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김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 이르고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조금은 들떠 있었어요. 어쩌면 몽실이의 재롱을 보며 잠시나마 다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적적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오후의 외출이라고 생각했던 그 발걸음이 할머니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할머니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동물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 사이로 할머니는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웃집 강아지 몽실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한 채 낑낑거리는 몽실이를 한참이나 쓰다듬어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김혜옥 할머니는 문득 병원 한쪽 구석에 마련된 유리방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새 가족을 기다려요라는 작은 팻말이 붙은 그곳은 유기동물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할머니의 발길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유리방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듯한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한 마리 한 마리 눈길을 주던 할머니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방 한쪽 구석, 다른 강아지들보다 유난히 작고 초라한 모습의 강아지 한 마리가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했어요. 품종 작은 체구, 윤기 없는 누런 털의 색깔, 심지어 두려움 속에서도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한 촉촉한 눈매까지. 그 작은 강아지는 할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다니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아니, 다니가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복제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지요. 다니야? 할머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할머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다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니야, 우리 다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던 김혜옥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오열에 병원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료를 기다리던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던 간호사들, 심지어 다른 동물들까지도 순간 정적에 휩싸인 채 할머니의 슬픈 울음소리만이 병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통곡 소리에 놀란 최 원장이 급히 달려와 할머니의 어깨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우선 진정하시고. 하지만 할머니는 최 원장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유리방 안의 작은 강아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흐느낄 뿐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할머니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떨리는 손으로 유리방 안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원장님, 저 아이가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우리 다니랑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유리방 안의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어요. 이 아이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 아이는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 문 앞에 몰래 놓고 간 아이랍니다. 작은 종이 박스 안에 담겨 있었는데 목줄도 없이 추운 날씨에 혼자 버려져 있었어요. 발견 당시 몹시 굶주리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상태였습니다. 최 원장의 설명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다니와 닮은 이 작은 생명 또한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상처 입었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지요. 어쩌다가 이 어린 것이. 할머니는 다시금 눈시울을 붉히며 작은 강아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혜옥 할머니는 그날 바로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을 마치고 다니와 꼭 닮은 그 작은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직 정식 입양 수속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단 한시라도
그 아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북촌의 넓고 고즈넉한 한옥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다락방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빛바랜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잃어버린 반려견 다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낡은 유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밤을 새워가며 직접 떠주었던 알록달록한 손뜨개 목도리, 다니가 가장 좋아했던 사기 그릇인데, 이제는 한쪽 귀퉁이가 살짝 이가 빠진 밥그릇, 그리고 햇볕에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해지기까지 한 푹신한 방석까지. 그 물건들에는 다니와의 행복했던 추억과 함께 할머니의 애틋한 그리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품들을 새 강아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어요. 혹시라도 낯선 물건에 강아지가 놀라거나 경계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그토록 사람을 경계하며 구석에만 움츠려 있던 새 강아지가 할머니가 꺼내놓은 다니의 낡은 방석 위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내민 손뜨개 목도리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비비며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혜옥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었지요. 얘야, 아가, 내가 어찌 이 물건들을 알아보는 것이냐? 할머니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다니와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강렬한 예감이 할머니의 온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저 닮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끌림과 확신이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혜옥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새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시 최 원장이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내장칩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과거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지요. 원장님, 이 아이 혹시 몸 안에 칩이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물음에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강아지의 몸을 살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내장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할머니에게 최 원장은 조심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할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 근처 유기동물 보호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끔 보호소에서 입양을 보냈던 아이들이 여러 사정으로 다시 유기되어 저희 병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보호소에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가능성이었지만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와 다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그렇게라도 해봐야지요. 뭐라도 알아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강아지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김혜옥 할머니는 동물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비서와 함께 수소문 끝에 찾아낸 시내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할머니의 마음은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요. 품 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작은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한 할머니는 새 강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문의했어요. 보호소 직원은 안경 너머로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두꺼운 서류철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는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할머니, 이 아이 저희 보호소 기록에 있는 아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할머니가 데리고 온 강아지와 매우 흡사한 인상착의의 강아지가 약 석 달 전쯤 한 중년 여성에 의해 이곳 보호소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우기 어렵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해요. 직원은 당시 여성이 남기고 간 간단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가 적힌 서류를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지금도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허위 정보를 남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직원의 말대로 서류에 적힌 연락처는 이미 없는 번호였고 주소 또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어 그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막막함에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실망감이 드리우려는 순간 보호소 직원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보호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날 영상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분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과 김 비서의 발빠른 도움 덕분에 마침내 보호소 주변의 여러 CCTV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영상을 돌려보던 김혜옥 할머니는 마침내 문제의 그날 강아지를 보호소에 데리고 오는 한 여성의 모습을 찾아냈어요. 영상은 다소 흐릿했지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의 옆모습과 옷차림이 어딘가 모르게 낯익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비서, 이 사람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 같아. 어떻게든 이 여성을 좀 찾아봐 주게. 할머니의 지시에 김 비서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영상 속의 여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김 비서는 마침내 영상 속의 중년 여성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할머니에게 전해왔지요. 그녀의 이름은 박 씨였고 놀랍게도 그녀는 과거 수년 동안 김혜옥 할머니 댁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던 옛 가정부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당장 박 씨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다니의 실종에 대한 비밀이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할머니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김혜옥 할머니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박 씨가 일하고 있다는 허름하고 비좁은 골목길 가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낡은 간판과 기름때 낀 창문은 박 씨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고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지요. 점심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탓인지 식당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음식 냄새와 함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만치 안쪽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고 있던 한 중년 여인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박 씨였어요. 수십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만에 마주한 박 씨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초로의 여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늘지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과 잔뜩 주눅이 든 어깨에서는 과거 할머니 댁에서 해맑게 웃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과 함께
삶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고 거칠어진 손마디는 그녀가 겪어왔을 숱한 역경을 말없이 대변하는 듯 했지요. 할머니를 알아본 순간 박 씨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치셔라 황급히 내려놓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리는 듯 보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할머니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을. 박 씨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박 씨의 모습에 마음이 더욱 아려왔지만 애써 침착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요. 괜찮네, 박 씨. 오랜만일세. 우선 좀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세. 할머니가 식당 안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자 박 씨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지만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은 좀처럼 깨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박 씨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불안한 눈빛을 보니 굳이 묻지 않아도 이미 그녀가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침내 할머니는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씨 혹시 자네 얼마 전에 시내 유기동물 보호소에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맡긴 적이 있는가 해서 왔네. 할머니의 나지막한 질문이 식당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박 씨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그야말로 한 점의 핏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고 두 눈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박 씨는 차마 할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물기조차 마르지 않은 낡은 테이블의 모서리만 하염없이 매만지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야윈 어깨가 가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떨리고 있는 것이 할머니의 눈에도 선명하게 들어왔지요. 마치 수십 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끔찍한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듯 박 씨의 온몸은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쩌면 몇 분, 어쩌면 몇십 분이었을지도 모를 그 길고도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 끝에 마침내 박 씨는 온 힘을 다해 아주 작은 신음과도 같은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잔뜩 뭉개져 있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으려는 듯 가슴을 치는 소리가 할머니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마침내 뚝 터진 강물처럼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 방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겹겹이 쌓여 응어리져 왔을 깊고도 어두운 두려움과 사무치는 죄책감, 그리고 차마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슬픔과 통한의 감정들이 한데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연신 소매로 훔쳐내면서도 차마 고개는 들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무겁게 짓눌러왔던 그 끔찍하고도 슬픈 비밀의 실타래를 아주 어렵게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득히 먼 옛날, 그녀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철없는 어린 소녀였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그녀의 어머니가 정성과 사랑으로 김혜옥 할머니 댁의 모든 살림을 살뜰히 도맡아 했던 바로 그때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지요. 당시 어린 박 씨에게 할머니의 넓고 아늑한 한옥은 따스한 온기와 정겨움이 넘치는 또 다른 행복한 보금자리였고, 특히나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귀여움을 한 몸에 독차지하던 영리하고 재롱 많은 강아지 다니는 그녀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단짝 친구이자 즐거운 놀이 상대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잠시라도 시장에 가시거나 볼일 보러 외출이라도 하시면 드넓은 한옥 마당과 사랑채, 심지어 안채까지 온통 어린 박 씨와 단이 둘만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하곤 했어요. 둘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마루 밑을 배로 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거나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감나무 아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을 던지고 물어오며 깔깔대고 뛰어놀았습니다. 때로는 할머니 몰래 부엌 찬장에서 맛있는 약과나 사탕을 슬쩍 쉬어다 다니에게 건네주며 둘만의 비밀을 속삭이고 공유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각별한 단짝이었지요. 다니의 부드럽고 윤기 흐르던 털의 감촉, 따뜻하고 포근했던 체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순수하고 맑게 빛나던 그 까맣고 촉촉한 눈망울은 박 씨의 유년 시절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던 기억의 한 페이지를 선명하고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때를 회상하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내 더 큰 슬픔에 잠식되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볕이 유난히 따사롭고 화창했던,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였던 바로 그날. 오후 어린 박 씨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다니와 함께 잠시 집 근처에 있던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목줄을 야무지게 쥔 채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던 박 씨는 길가 좌판에 놓인 알록달록한 빛깔의 예쁜 유리구슬과 조악한 플라스틱 머리핀에 잠시 한눈을 팔아 정신이 온통 그곳에 쏠렸고, 바로 그 아주 짧고도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에 그만 손에 쥐고 있던 다니의 목줄을 놓치고 만 것이지요.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는 이미 다니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어린 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리 다니야 하고 애타게 이름을 불러보고 울먹이며 주변 가게와 골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한번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다니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혹은 한낮의 꿈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절망감과 함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어린 박 씨는 결국 시장 한복판 길바닥에 그만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세상이 떠나가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 씨는 차마 자신의 실수로 다니를 잃어버렸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할머니에게 사실대로 고백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만약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평소 자애롭던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또 얼마나 무섭게 꾸짖으실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다니를 잃어버리게 만든 자신을 다시는 예뻐해 주시기는커녕 미워하고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생각에 너무나도 무섭고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다니는 영리하니까 분명히 혼자서 집을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잠시 어디 다른 곳에 놀러 갔다가 곧 돌아올지도 몰라. 어린 박 씨는 애써 그렇게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위안하고 또 합리화하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슴 졸이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 무렵 평소 몸이 약했던 박 씨의 어머니가 지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더 이상 할머니 댁의 가정부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박 씨네 가족은 할머니께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급하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랑하는 다니의 어이없는 실종은 그렇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자 할머니의 가슴속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니가 그저 잠시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거나 혹은 누군가 나쁜 사람에게 잡혀갔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애타게 다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어린 박 씨는 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할 그 무겁고도 끔찍한 비밀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깊은 죄책감을 자신의 여린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남몰래 묻은 채 그렇게 할머니 곁을 황망히 떠나야만 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슬픔에 잠긴 얼굴,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듯했던 그 눈빛은 박 씨에게 있어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깊은 트라우마이자 낙인처럼 남아 그녀의 남은 삶 내내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떨리는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놀랍고도 기가 막힌, 그리고 한편으로는 처절하리만큼 슬픈 이야기로 이어져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다니를 잃어버렸다는 그 씻을 수 없는 실수, 그리고 그 끔찍한 사실을 할머니께 끝끝내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왔다는 그 깊고도 무거운 죄책감과 사무치는 미안함으로 박 씨의 어머니는 할머니 댁을 떠난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한 채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듯한 다니의 슬픈 눈망울과 할머니의 상실감에 찬 얼굴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가슴을 스스로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하늘이 그녀의 그 처절한 참회의 기도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작용이라도 한 것처럼 박 씨의 어머니는 우연히 집 근처 공원에서 주인에게 버려진 채 비를 맞으며 홀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주 작은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강아지의 축 처진 귀와 겁에 질린 듯한 눈매, 그리고 가냘픈 몸짓이 그토록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할머니 댁의 다니와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어머니는 이것이 어쩌면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리고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더럽고 병든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마치 자신이 잃어버렸던 다니를 기적처럼 다시 찾기라도 한 것처럼 다니야, 다니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할머니에 대한 그 사무치는 죄책감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양심을 회복시켜보려는 필사적이고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박 씨의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그 유기견이 건강을 회복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그 여러 마리의 새끼들 중 유독 단 한 마리가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릴 적 할머니 댁의 다니와 그야말로 털의 색깔부터 얼굴 생김새, 심지어 걸음걸이나 잠버릇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는 겁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진정한 의미의 단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그 강아지에게도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 키웠습니다. 그 후로도 그 단이가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또 가장 옛날의 단이를 닮은 녀석을 골라 단이라고 부르며 키우고 또 그 단이가 새끼를 낳으면 또다시 그렇게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속죄의 의식처럼 혹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의 굴레처럼 박 씨의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단이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단이에 대한 그리움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소하려 했던 그녀 나름의 처절하고도 슬픈 자기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할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이셨어요. 단 한순간도 할머니와 단이 생각을 잊은 적이 없으셨다고. 그리고 제 두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 아이들을 단이의 마지막 남은 핏줄들을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주 언젠가라도 좋으니 반드시 단이 할머니를 찾아뵙고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꼭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유언하셨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여윈 어깨를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흐느낌 속에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다간 어머니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그 무거운 유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처절한 자괴감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홀로 남겨진 단이의 후손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기며 힘겹게나마 계속해서 돌보아 왔다고 했습니다. 비록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강아지들의 사료값과 병원비를 감당해왔지요. 하지만 얼마 전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던 남편의 작은 가게가 하루아침에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부도가 나면서 집안 형편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박 씨 본인마저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덜컥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하루하루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박하고도 처참한 상황 속에서 박 씨는 수없이 많은 밤을 하얗게 새우며 피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며 고민하고 또 괴로워한 끝에 결국 가장 어리고 약해 보이는 마지막 남은 단이의 후손 한 마리만이라도 어떻게든 좋은 새주인을 만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간절하고도 처절한 마음으로 차마 제 손으로 그 작은 생명을 안락사시킬 수는 없어 눈물을 머금고 동물병원 앞에 남겨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바로 지금 김혜옥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할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첫 번째 단이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진실을 숨막히는 심정으로 그리고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듣고 난 김혜옥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창밖에 이미 어둠이 짙게 들이운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그 아득하고도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커다란 바위처럼 응어리져 있던 단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애끓는 상실감,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순박했던 박씨 모녀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과 알 수 없는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겪었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숨막히는
죄책감에 대한 깊고도 무거운 연민이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혹은 격렬한 폭풍처럼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쉴 새 없이 휘몰아치며 그녀를 아득한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이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고도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따뜻하고도 숭고한 이해와 용서의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떨고 있는 박 씨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자신의 온기 가득하고 부드러운 두 손으로 가만히 그리고 아주 힘주어 따뜻하게 감싸 주었어요. 박 씨 가엾은 사람, 그동안 자네 어머니도 그리고 자네도 그 얼마나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꼬. 이 모든 것을 그 어리고 여린 가슴에 다 묻고 살았으니 오죽했으면 그랬을꼬.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록 낮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꾸짖음이나 원망보다도 훨씬 더 깊고도 진실된 울림과 함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보듬어주는 숭고한 용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혜옥 할머니와 박 씨의 눈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주체할 수 없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왔던 말 못할 아픔과 사무치는 회한,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오해와 가슴 시린 원망을 깨끗이 씻어내는 성스러운 정화의 눈물이자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이해와 화해의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조용히 암시하는 값진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박 씨의 떨리는 고백이 모두 끝났을 때 김혜옥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스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때로는 한겨울의 눈송이처럼 차갑게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단이를 잃어버린 후 그 오랜 세월 동안 느껴왔던 상실감과 그리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박 씨 모녀를 향해 가졌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원망의 감정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경랑 끝에는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깊은 연민과 용서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박 씨의 거칠어진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도 그리고 자네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꼬. 이제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으니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게나.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박 씨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묵혀왔던 죄책감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자 할머니의 너그러운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 김혜옥 할머니는 유기견이었던 그 작은 강아지에게 정식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처음 단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사무치는 아픔과 그리움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단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는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가, 이제부터 내 이름은 다시 단이란다. 우리 첫 단이의 이름을 내가 물려받는 것이니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할미 곁에 오래오래 함께 해주렴. 할머니가 작은 단이의 보드라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이자 작은 단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머니의 손길에 더욱 깊이 얼굴을 묻으며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랜 슬픔의 그늘이 한 줄기 따사로운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마치 수십 년 만에 잃어버렸던 삶의 가장 소중한 퍼즐한 조각을 되찾은 듯한 충만함이 할머니의 온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단이가 김혜옥 할머니의 북촌 한옥에 정식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오랫동안 적막감만이 감돌던 그 넓은 집에 비로소 따스한 온기와 생기가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어린 손주를 돌보듯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작은 단이를 보살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단이와 함께 마당 구석구석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영양 만점의 특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은 물론 틈틈이 빗질을 해주고 함께 공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마당의 작은 풀꽃 하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까지도 작은 단이와 함께하면서부터는 새롭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지요. 까다롭고 때로는 냉정해 보이기까지 했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할머니의 낭낭한 웃음소리는 한옥 전체에 맑고 경쾌한 울림을 더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과 김비서 역시 할머니의 눈에 띄는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작은 단이를 한 식구처럼 아끼고 챙겼어요. 작은 단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폴짝 뛰어올라 애교를 부리거나 햇살 좋은 대청마루에 배를 내보이고 발라당 누워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할머니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작은 단이는 할머니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잊고 지냈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었지요. 작은 단이와의 산책은 김혜옥 할머니의 단조롭던 일상에 또 다른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북촌 골목길을 거닐 때도 주변 풍경이나 사람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할머니였지만, 작은 단이의 목줄을 잡고 느릿느릿 동네를 산책하면서부터는 이웃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지요. 특히 다른 반려견을 키우는 이웃들과는 금세 말문이 트여 서로의 강아지 자랑을 늘어놓거나 육아 정보를 교환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머, 할머니, 우리 단이가 오늘따라 더 예뻐졌네요. 털에서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호호, 자네 집 복실이도 오늘은 아주 늠름해 보이는걸. 아침부터 뭘 맛있는 걸 먹었나? 소소하지만 정감 넘치는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할머니는 이전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사는 따스한 정을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이는 마치 할머니와 세상을 이어주는 사랑스러운 꼴이 달린 징검다리 같았어요. 그 작은 존재 하나로 인해 할머니의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시간이면 할머니는 작은 단이를 품에 안고 툇마루에 앉아 멀리 인왕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가슴 벅찬 행복과 함께 이 모든 기적을 가져다 준 작은 단이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곤 했지요. 단이야, 내가 내 곁에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너는 정말 이 할미에게 온 복덩이 그 자체로구나. 작은 단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했던 김혜옥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 언제까지고 작은 단이의 곁을 지켜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만약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홀로 남겨질 작은 단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오랜 법률 자문을 맡아온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북촌 한옥의 아늑한 사랑채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은 김혜옥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의 뜻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전달했지요. 바로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왔고 이렇다 할 혈육도 없어 그동안 재산 문제에 대해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할머니였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변호사에게도 적잖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다니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이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작은 다니를 향한 깊고 절절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나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작은 다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펴줄 사람에게 모두 상속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요. 그것은 실로 파격적인 내용의 유언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의 상속 조건이 오직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혜옥 할머니에게는 세상의 어떤 평가나 시선보다도 작은 다니의 안위와 행복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새롭게 작성된 김혜옥 할머니의 유언장 내용이 공증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 반려견에게 전 재산 상속 예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 지면과 인터넷 뉴스를 장식했고 할머니의 파격적인 유언은 순식간에 세간의 뜨거운 화제거리로 떠올랐지요.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을 두고 노망이라며 폄하하거나 재산을 노린 누군가의 계략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의 먼 친척이라며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지요. 하지만 김혜옥 할머니는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소란과 평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작은 다니와 함께하는 일상에만 집중할 뿐이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떠난 후에도 작은 다니가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맞지 않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작은 다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김혜옥 할머니는 단순히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은 다니가 평생토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들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작은 다니를 위한 특별한 신탁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 기금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작은 다니의 식비, 병원비, 미용비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신탁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할머니가 신뢰하는 몇몇 지인들과 동물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그들이 정기적으로 다니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어요. 이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친 후에야
비로소 김혜옥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작은 다니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 것 같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해졌지요. 마치 오랜 숙제를 모두 끝마친 학생처럼 후련하면서도 뿌듯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작은 다니가 김혜옥 할머니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할머니의 건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점이었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작은 다니와 함께 북촌 골목길을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다니의 식사를 챙기고 함께 놀아주는 소소하지만 꾸준한 활동들이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적절한 운동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작은 다니의 귀여운 재롱과 애교 넘치는 몸짓 하나하나가 할머니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과 활력을 선사했고 그 긍정적인 감정들은 고스란히 할머니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예전처럼 기력이 없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일 때면 작은 다니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영리하게도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가만히 몸을 기대거나 부드럽게 하차주며 위로를 건네곤 했어요. 그럴 때면 할머니는 작은 다니의 따뜻한 체온과 촉촉한 코의 감촉을 느끼며 다시금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마치 작은 다니가 할머니의 건강을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듯한 그 의젓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함께 흐뭇한 미소를 선사했지요. 어쩜 저렇게 다니가 할머니 마음을 잘 알까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복덩이가 따로 없다니까요. 김비서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김혜옥 할머니는 자신의 아름다운 북촌 한옥마당에서 아주 특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몇몇 이웃들과 문학의 지인들, 그리고 동물병원 최 원장 부부 등을 초대하여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지요. 곱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은은한 국악선율이 가을 하늘 아래 잔잔히 퍼져나갔고 참석한 사람들은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즐겼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자리에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다니도 어엿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쁜 색동 저고리를 앙증맞게 차려입은 할머니의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 마치 음악의 깊이를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쫑긋 세우고 선율을 감상하는 작은 다니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사랑스러운 동양화와도 같았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릴 무렵 할머니는 작은 다니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다니야,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지? 내가 이 할미 곁에 있어주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도 오는구나. 정말 고맙다, 내 강아지. 작은 다니는 할머니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할머니의 볼에 자신의 작은 코를 부드럽게 비비며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작은 다니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김혜옥 할머니와 작은 다니의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은 조용했던 북촌 한옥마을을 넘어 점차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렸던 반려견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유기견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까지 내놓기로 결심한 백만장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국내의 한 유명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인기 동물 프로그램으로부터 할머니에게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드라마틱한 요소들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옥 할머니는 선뜻 방송 출연을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렵게 되찾은 작은 단위와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혹시라도 방송 출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심과 소란에 휩싸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작은 단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김혜옥 할머니는 마침내 방송 출연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작은 단위의 사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이 컸지만, 만약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위로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혹은 버려지고 상처받는 수많은 유기동물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김비서, 내가 방송에 나가기로 했네. 우리 단위처럼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어쩌면 내 이야기가 그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할머니의 결정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작은 단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세상의 모든 소외된 생명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책임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방송 촬영 당일 할머니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작은 단위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이내 평소에 온화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목소리로 작은 단위와의 만남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들과 현재 느끼는 행복까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김혜옥 할머니와 작은 단위의 이야기가 담긴 방송 프로그램은 방영되자마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애틋하고 진솔한 사연과 작은 단위의 더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지요.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는 할머니와 단위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와 사랑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유기동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작은 단위가 할머니를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두 분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방송 이후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의 후원 문의와 입양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또한 오랫동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지 못해 절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훈훈한 후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김혜옥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이처럼 크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접하면서 가슴 벅찬 보람과 함께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방송 출연을 계기로 김혜옥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삶과 재산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단위의 안락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단위들, 즉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유기동물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할머니는 변호사와 여러 동물보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따고 작은 다니의 사랑스러움을 더한 다니와 해옥 할머니 재단 설립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재단의 주요 목적은 첫째, 열악한 환경에 처한 유기동물들의 구조 및 치료 지원, 둘째,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 그리고 셋째,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원 등으로 설정되었어요. 할머니의 이러한 계획은 곧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후원과 지지의 뜻이 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세상에 던진 작은 사랑의 돌멩이 하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파문과도 같았지요. 다니와 해옥 할머니 재단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첫 번째 사업으로 다니의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했지요. 매년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힘겹게 겨울을 나야 하는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들과 길 위의 생명들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재단은 우선적으로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보호소들을 선정하여 방한용품과 사료 그리고 난방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요. 또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겨울철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김혜옥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때로는 작은 다니와 함께 보호소를 방문하여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동물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격려하고 상처 입은 동물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활동과 재단의 실질적인 지원은 절망 속에 있던 많은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온기를 전해주었고, 우리 사회의 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지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김혜옥 할머니는 어느덧 90을 훌쩍 넘긴 고령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작은 다니와 함께 평화롭고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의 마당에는 할머니와 작은 다니가 함께 심었던 예쁜 꽃들이 계절마다 피고 지기를 반복했고, 그들의 발자국이 새겨진 산책길에는 언제나 잔잔한 웃음소리와 따뜻한 정감이 넘실거렸지요. 작은 다니 역시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충직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한옥의 툇마루에 편안히 앉아 작은 다니를 자신의 무릎 위에 가만히 앉히고는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작은 다니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겨운 목소리에 만족스러운 듯 가르랑거리며 할머니의 품에 더욱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는 깊은 사랑과 굳건한 약속을 조용히 속삭이는 한 폭의 아름다운 동양화와도 같았지요. 다니야, 내 강아지야. 내가 이 할미 곁에 있어 주어서 이 할미는 하루하루가 마치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처럼 귀하고 감사하단다. 부디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함께해다오.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렸지만 그 표정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질녘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펼쳐진 저녁 노을이 유서 깊은 북촌 한옥의 기와지붕 위로 아름답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옥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다니를 자신의 무릎 위에 가만히 앉힌 채 멀리 인왕산 너머로 서서히 저물어가는 붉은 태양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작은 다니는 할머니의 더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품 안에서 어느새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작은 다니의 보드라운 이마 위에 자신의 주름진 입술을 가만히 가져다 대고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수십 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첫 번째 다니를 허망하게 잃어버린 후 할머니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던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울 수 없는 상실감은 이제 작은 다니와의 기적 같은 만남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깊은 평화로 온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혜옥 할머니와 작은 다니, 그들이 함께 써내려간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과 한 마리 동물의 행복한 결말을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와 조건 없는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메시지로 남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작은 다니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즈넉한 북촌의 저녁 풍경 속에 더없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